이 프라이팬이 좀 뭐 바꾸고 싶어서 좀 알아보니까 프라이팬도 종류가 너무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물건 뭘까요? 이런 아무래도 일반적인 프라이팬을 뭐 가장 많이 사용하지 세라믹 않을까요? 프라이팬, 간단하게 그거 계란 말고도 후라이를 이런 하는 스테인리스 것부터 프라이팬까지 구이 요리까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거의 매일 많아가지고 프라이팬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데 오늘은 이 프라이팬 종류들에 대해서 않더라고요. 좀 알아보고 각각 어떤 특성이 있는지, 결국에는 어떤 프라이팬을 골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라이팬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프라이팬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리 도구인 만큼 종류도 형태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모난 프라이팬, 그리고 막 궁중형이라고 말하는 웍 같은 종류도 있고, 뭐 지름도 18cm, 20cm, 뭐 28cm, 엄청 종류도 너무 다양한데,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하시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도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크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 소재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제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우선 이 코팅을 한 프라이팬과 코팅을 하지 않은 프라이팬이 있어요. 이 코팅을 한 것과 코팅을 하지 않은 프라이팬은, 코팅을 한 프라이팬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코팅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이런 스테인리스 프라이팬들이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 코팅을 안 한 프라이팬은 뭐 스테인리스라든가 무쇠라든가 구리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고요. 이 스텐팬 같은 경우는 내구성도 좋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데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스테인리스 특성상 사용할 때마다 식용유 같은 경우 코팅을 해줘야 돼요. 코팅을 해줘야지 음식을 눌러붙지 않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사용해지기 편한 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매번 코팅을 새로 해줘야 돼서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요리가 잘 되고, 어쩔 때는 코팅이 실패해가지고 다 늘러붙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1분이면 할 계란 후라이를 위해서 막 한 3, 4분 정도 예열하고 코팅하고 이런 과정도 거쳐야 돼가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프라이팬 예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이 재료들도 약간 너무 차가우면 더 잘 들러붙기 때문에 상온에 뒀다가 요리를 하는 등 이런 불편함들이 꽤 있어요. 이 스텐팬 같은 경우는 관리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생각만큼 막 쉽진 않은데, 왜냐면 과열되면 이 갈변돼서 은색 빛을 잃기도 하고, 염분이 높은 요리를 하면 무지갯빛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또 코팅이 제대로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기름이 늘러붙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게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완전한 깨끗한 형태로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변한 애들조차도 일반적인 세제로는 다시 돌아오진 않지만, 뭐 과탄산소다라든가 구연산이라든가 이런 세제들을 이용을 하면 다시 원래 빛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자체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잘 하시는 거고, 스텐팬 자체로 모든 요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스텐팬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너무 번거로워서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아이 태어났을 때 환경 호르몬 문제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스텐팬을 사용해 볼까 해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저랑은 잘 안 맞았어요. 예열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코팅하느라 오히려 식용유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코팅팬으로 조금 쓸 식용유량을 코팅한다고 너무 많이 두르게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태워 먹어가지고 막 들러붙고 음식 방쳐서 버리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서, 스텐팬은 저랑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재질 자체, 스테인리스 재질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오히려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태워 먹고 식용유를 너무 많이 쓰고 이래서 내가 만드는 그 조리 과정 자체가 너무 유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스텐펜 같은 경우로 요리를 잘 하진 않고, 그 다음에 무쇠펜 같은 것도 저도 무쇠펜도 있었는데, 무쇠펜은 관리가 더 어려워요. 녹도 금방 쓸고, 설거지하고 닦아두지 않으면 녹 같은 것도 금방 쓸고, 걔도 그 코팅을 계속 해줘야 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무겁고, 아무래도 무쇠펜 같은 경우는 이 열 보존율도 좋고, 막 그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불 속에다 그냥 막 집어넣고 요리하고 막 그런 거 보고서는 막 이런 로망 생겨서 구매했었는데, 결국엔 무쇠펜도 저는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구리펜이라는 것도 있어요. 구리펜도 열 전달률이 너무 좋아서 전문 요리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비싸고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무쇠펜이나 구리펜 같은 경우에 꽂히셨다고 하면 결국엔 아마 구매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알아보는 단계는 이미 초보자의 수준을 넘어섰어. 이미 전문가의 영역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무쇠펜이나 구리펜을 보시는 분들은 결국엔 구매를 하시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비코팅된 펜들은 나랑 안 맞는다. 결국 이제 다시 코팅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코팅펜에는 이 세라믹으로 코팅된 코팅펜이 있고, 일반적으로 불소수지로 코팅된 코팅펜이 있어요. 이 코팅펜은 코팅이 날아가면 새로 구매를 해야 돼요. 이 코팅이 날아가면 이제 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 세라믹 코팅펜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너무나 사용하기 좋고, 또 음식을 뭐 식탁 위에 바로 올려서 담아 먹을 때나 이럴 때도 너무 좋은데, 내구성이 너무 약합니다. 뭐 실리콘 조리도구가 아닌 다른 조리도구로 이제 하면 바로 기스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시 사라고 하면 굳이입니다. 굳이. 뭐 냄비랑 같이 세트로 나와가지고 해서 냄비 쓰면서 나오는 펜을 쓸 수는 있지만 굳이 프라이팬으로 사긴 좀 그렇다. 결국엔 불소수지 프라이팬으로 다시 돌고 돌아왔는데, 제가 찾은 최적의 프라이팬은 엑스칼리버 프라이팬입니다. 엑스칼리버 프라이팬인데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죠? 엑스칼리버. 실은 엑스칼리버 프라이팬은 브랜드 네임 자체는 아니에요. 브랜드 네임 자체는 아니고 코팅 소재 이름입니다. 프라이팬 코팅 소재를 만드는 위드포드사에서 만든 코팅 소재 이름이 엑스칼리버예요. 코팅팬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코팅입니다. 코팅하는 소재 자체인데, 이 코팅하는 소재 자체가 안전해야 되고 내구성이 높아야 돼요. 이 코팅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환경 호르몬 문제가 됐던 건데, 현재 시점에 내구성이 꽤 높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게 엑스칼리버 그 코팅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브랜드의 프라이팬을 사던 엑스칼리버 코팅제로 코팅이 된 걸 사면 되는 거예요. 엑스칼리버 코팅제를 사용한 브랜드들이 좀 있거든요. 알텐바흐도 있고, 킹센스, 데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싼 프라이팬 굳이 필요 없고요. 뭘 사든지 엑스칼리버 코팅이 된 프라이팬을 구매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프라이팬을 구매하실 때는 뭐만 보시면 된다? 그냥 엑스칼리버 코팅이 됐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 엑스칼리버 코팅이 된 거는 이렇게 프라이팬을 구매하실 때 이 앞에 막 엑스칼리버라고 써 있어요. 파란색 스티커 같은 걸로. 그래서 그거가 붙어 있는 건지만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두께들이라든가 통 3중, 통 5중, 바닥 5중 이런 것들은 이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 전달, 열 보존율이 좋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열을 잘 전달을 하느냐, 열을 잘 보존을 하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통 3중, 통 5중 이런 거는 들어봐서 내가 손목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그냥 고르시면 돼요. 앞으로도 정보가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뭘 고르기 힘들어가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제가 여러 정보들 잘 취합해서 결론을 잘 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구독 눌러두시면 찾아보기 편하실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